5월 31일 장 마감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28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1조 3천억 정도 매도, 기관은 1조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39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0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24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2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16,700선 마감했고요. 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200선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1,386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 엔화 환율은 882원 마감했습니다. 구리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7달러 마이너스 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도 하락했는데요. 2.57달러로 마이너스 3.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 WTI도 77.9달러로 하락했고요. 휘발유도 1673원 마감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이제 6월 1일에 오펙 감산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은 2,366달러 마감했고요. 국내금은 10만 4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9,5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밸류업에 삼성전자, 현대차, 동참, 정은보 대형 상장사 나서달라. 이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12 대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참여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제 밸류업에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미니진 화해 제안에 하이브 주가 18만 6천 원에서 20만 7천 원까지 올랐다가 장 막판에 20만 원으로 춤춘 하이브 주가. 미니진 대표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한국판 FOMC다. 제롬 희진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미니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엄청나게 널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 대표가 이제 소송을 승소해서 하이브에 남게 되었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 중 하이브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자 주가가 갑자기 상승을 크게 했고 장 막판에는 또 뭐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가 잘 화해하고 좀 융화된다면 하이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오늘은 11%대 상승, 채태원, 노소영, 이혼 판결에 SK 주가 연이틀 치솟았다. 전날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어제는 9% 정도 상승했었죠, SK 주가가.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며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9년 만에 새 원전 짓는다. 2038년까지 3기, 그리고 SMR도 1기 지을 것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총괄위원회는 오늘 11차 정기분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전 3기를 짓는 제안이고요. 2038년까지. 그리고 2036년까지 SMR 1기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SMR은 지금 처음 나온 제안인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잘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반대되는 또 단체들이 나왔습니다. 원전 확대만 고집한다. 환경기후단체 11차 정기분에 반발.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등 이제 단체에 논평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전 확대만 고집한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다. 뭐 정부가 또 뭐 친환경적인 뭐 에너지를 쓰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번에 전력망 관련된 법안도 그렇고 많이 그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 풍력, 뭐 태양광, 뭐 이런 전력도 지금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을 포함한 뭐 풍력, 전력망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잘 쓸 수 있게 자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쟁 비용 급한 러시아 소득세 법인세 올린다. 소득세를 이제 15%에서 22%로 올리고 이제 법인세는 20%에서 25%로 상향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연간 세수 40조 원을 추가 확보로 이제 러우 전쟁 장기화 대비를 예상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대로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버리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려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것 같진 않은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보시면 보조금 없고 K칩스법은 폐기, 한국 반도체 업계 한숨. 올해 일몰법안 연장한 21대 국회가 거의 다 그냥 폐기를 시켰죠, 법안들을. 이제 K칩스법도 폐기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22대 처리 여부에 관심이 갖고 21대에서는 거의 통과된 게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칩스법이었는데 이게 폐기되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K칩스법은 반도체 등 이제 국가 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15%, 중소기업의 25% 세액공 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올해 말에 일몰된다고 합니다. 어, 여야의 정쟁에 밀려 이 통과가 무산됐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제 국회가 있는 건데 뭐 자기들끼리 정쟁한다고 뭐 주요한 법안들을 아예 통과를 안 시키는 모습에서 좀 실망스럽네요. 이 한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이 다른 나라들은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22년에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해서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기금 편성했고 390억 달러의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거의 약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2021년부터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약 35조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고 유럽연합 EU는 63조 원 규모의 반도체법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 살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 전력망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 전력망 확충 법안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과시키면서 합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그냥 좌초시켰죠. 그래서 반도체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러니 국내 주식 빠지지 기관도 서학개미도 미국 장행 밸류 프로그램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분위기가 이어지며 기관 개인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이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저평가 분위기가 이어진다는데 뭐 국회에서도 뭐 잘 도와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에도 치이고 미국에도 치이고 이 정치에도 치이는 국장보다도 뭐 그렇게 세금만 걱정하면 되는 미국장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맘스터치 일본 시부야점 40일 만에 방문객 10만 명 누적 매출 1억엔 넘어
이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일본 내 주요 브랜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 4차 한류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만큼 앞으로 더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푸드, K-뷰티, 요즘 난리네요.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도 돌아와서 K-팝까지 어떻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발표하고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세일즈포스가 어제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번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의 컨센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PCE 지표 발표를 앞두고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료까지 나와서 차익 실현 욕구를 더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래 요즘 이제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주요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PCE 지표 발표를 앞두었기 때문에 이번엔 또 반대로 시장이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인 PCE 지표가 9시 반에 발표됩니다. 이 수치가 안 좋게 나온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보통으로 나와도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 동결이 지속되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고 간다면 더더욱 기업의 실적이 우리의 예상을 크게 서프라이즈 시켜줘야 주가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밸류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엔비디아만큼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기본 그냥 주식들은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있을 PC 지표를 잘 체크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